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경제 돋보기.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도 오는 날씨에 이른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한 20분 정도인데 아주 알차게 써야 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요. 준비해 오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요즘 경제 사건이 굉장히 지금 중대한 결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중대한 사건들 오늘 다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그 전에 좀 짧게 요거 좀 짚어보죠. 지난 시간에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지니어스 액트 이거 이제 하원 통과했고, 그리고 또 이거 관련해서 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도 항상 또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자, 이 지니어스 액트 우리 경제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예, 드디어 이제 스테이블 코인 태풍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미국 의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어떤 내용이 법으로 네. 활성화법이 통과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예.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든 이후로 17년 만에 엄청난 변화인데요. 그런데 이번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이 지니어스법, 이것은 단순히 가상화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영역은 가상화폐로부터 시작됐지만 네. 사실은 이번 지니어스법은 가상화폐와 제도 금융권이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게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지금 달러 패권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미국이 전폭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지지하면 이게 한국에서 사용량이 굉장히 늘면서 우리 원화에 한국은행의 통화 주권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공할 만한 폭탄을 갖고 있다. 예. 그런 면에서 이것은 이 금융 100년사의 최대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야, 100년 사이의 최대 사건. 엄청난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진짜. 예. 자, 이렇게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뭔가 엄청난 변화가 예측이 되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우리 자산 시장을 구성하는 것 중에 뭐 가상자산도 있습니다만 전통적인 것도 있잖아요. 뭐 주식 시장, 네, 뭐 유가증권 시장도 있고, 뭐 코스닥 시장도 있고. 그런데 주가가 많이 이제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이제 패가 망신이다. 이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이제는 좀 바꿔야지라는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주식시장 관련된 좀 의혹들이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또 재판까지 갈 수도 있어 보여요. 하이브 방시혁 의장도 그렇고, 또 LG그룹의 맏딸 부부도 그렇고, 또 메리츠화재 전현직 임직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 전에 짧게 좀 하나만 살펴볼게요. 삼성그룹 주가가 좀 종합적으로 좀 이번 주에 좀 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이재용 회장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 확정 영향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그동안에 삼성물산 통합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을 어겼다는 등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많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다라고 확정 판결을 하면서 이제 경영에 좀 제대로 나서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가 주가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1, 2, 3심 다 무죄예요. 그렇습니다. 관련자도 다 무죄고.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지금 삼성의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우리가 잘못했다, 그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이미 인정한 재판이 있고, 한국 정부가 이 책임을 물어서 돈을 물어줘야 된다는 배상 판결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그래서 국내 판결과 국제 판결 아주 황당하게 좀 다르다. 이런 논란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엘리엇 관련된 그렇습니다. 거죠. 아무튼 그 부분은 최종 종결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국내의 그 형사 재판은 이제 무죄로 끝났고,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고, 앞으로 뭐 물론 형사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그동안 5년 동안 이제
기소 후에 벌써 5년 지났더라고요. 예. 예.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또는 개선점 등도 분명히 있으니까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네. 자, 그래서 삼성그룹 얘기 짧게 살펴봤고요.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하이브, 예. 네, BTS가 속해 예. 있는 네,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검찰에 고발이 됐습니다. 네. 금융위원회가 부정거래 혐의가 있다 해서 자본시장법을 걸어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네. 이게 금융위원회가 이 시장 부정거래를 할 이유로 개인에게 처벌할 수 있는 최고 강도가 검찰 고발입니다. 그동안에는 행정 제재, 네. 뭐 벌금 때리는 정도로 예, 거의 예. 대부분 사건을 마무리해 왔는데 이번에 이것은 안 되겠다. 형사적으로 검찰이 좀 정밀 수사를 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해달라 이래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관련 금융위원회가 문제를 삼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만약에 적용이 되면 네. 최소한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것은 5년 이하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엄청난 범죄거든요. 예. 금융위원회 주장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을 만든 이 방시혁 회장이 네. 주식을 상장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BTS라는 회사 이름을 회사로 상장했다가 지금은 하이브로 바꿨는데 예. 여기서 법을 위반해서 무려 4천억 원 이상을 네. 편취했다. 사기를 쳐서 돈을 부당하게 벌었다라고 적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네. 돈을 사기를 친 그 대상이 예. 소액 주주들입니다. 개인들. 물론 뭐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좀 사기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뭐 좁은 의미의 사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부당하게 거래를 해서 돈을 이렇게 큰 돈을 가져갔다 이런 내용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어떤 거래를 해서 부당하게 돈을 챙겼다는 거예요? 예, 상장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상장이라는 게 그동안에 뭐 똘똘한 회사, 경영을 잘 해온 회사가 주로 상장을 하는데요. 그렇죠. 상장 과정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네. 왜냐하면 상장 전에는 거래가 안 된 주식이니까 네. 상장하자마자 올라가는데 그런데 대부분 대주주들이 이 상장 과정에서 네.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주가가 오르면 팝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주식을 팔면 네. 소액주주들은 주가가 오를 걸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네. 대주주의 매물 폭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 대목과 관련해서 우리 정권거래법은 또 상장을 할 때 네. 금융감독원의 규정은 대주주가 최소한 6개월 또는 네. 1년간은 팔지 말라. 네, 뭐 보호예수. 예, 그게 있고요. 보호예수라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시혁 방탄소년단 대표가 나는 이 주식 당분간 안 팔게라고 전제를 하고 상장을 했거든요. 네. 그걸 믿고 많은 개미들이 이 하이브라는 방탄소년단 주식을 사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주가가 하루 이틀 오르다가 갑자기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폭 나가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그렇죠. 내용을 알고 보니까 네. 방시혁 대표가 안 팔겠다고 해서 자기가 직접은 안 팔았는데 예. 자기 주식을 상장하기 전에 사모펀드로 대거 넘겨서 예. 사모펀드가 뒤에서 보호예수 규정을 받지 않는 사모펀드가 대신 팔았는데 그까지만 해도 범죄냐 아니냐가 좀 애매한데 애매하죠. 예, 예. 사모펀드하고 방시혁 씨가 사전에 비밀 각서를 쓰고 내가 대신 팔아서 거기서 수익이 생기면 30%는 당신한테 줄게 야. 이런 업무를 한 합의까지도 금융위원회에서는 발각이 된 겁니다. 야, 그러다 보니까 고발을 한 거군요. 예, 그렇다면 이건 짜고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상 최대의 이 주가 조작 예. 또 속였다 기망을 했다 이래서 형법상의 사기죄보다도 형량이 더 높은 이 자본시장법의 사실상의 사기죄로 고발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예. 이것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그동안에 일부 많이 있어왔던 사건인데 사실 금융감독원이 고발하지 않았어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 사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이재명 대통령의 폐가망신 발언과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6월 11일 날 당선 직후에 최초로 찾아가는 곳 중에 하나가 정권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입니다. 거기서 우리나라 주가가 안 오르는 이유는 기업이 못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오너들이 어떤 소액주주들을 울리는 주가 조작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가 조작을 막겠다. 시장을 투명하게 했다. 그것이 주가를 올리는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길이다. 네. 천명을 했거든요. 어허. 사실 요즘 우리나라 주가가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예. 오르게 된 이유가 예. 바로 이 새 정부의 공정거래, 이 대주주의 부정한 네. 사기 사건을 막아내겠다 네. 하는 강력한 의지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의 패가망신 발언이 나오고 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는 고발하지 않던 사건이었는데 방시혁 씨를 꼭 집어서 이거 4천억의 부당이득의 혐의가 있다라고 네. 고발을 한 거.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시장 사기 척결 예. 관련 그 의지와 관련이 있는 네.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야, 게다가 워낙에 유명한 이제 아티스트들이 속해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방시혁이 누군지 알고 예. 하이브가 어떤 회사인지 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더 큰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어찌 보면은 약간 좀 우회해가지고 부정한 얘기를 하고 이익을 챙겼다면 이 부분은 사실 주식시장에 미칠 악영향도 크고 또 주주들의 실망감도 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을 테니까 이 부분 뭐 아직 처벌로 이어진 건 아닙니다만 이제 수사와 재판을 거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시장의 반응을 보니까 뭐 이번 주 7월 들어서도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더라고요. 하이브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이브가 그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예. 군에 대거 입영하는 바람에 공연을 못해서 주가가 빠진 측면이 그동안 한 2, 3년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네. 최근에 대부분 제대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브가 제2차 폭발이 온다 기대를 하면서 주식을 또 많이 사들어갔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는 방시혁 회장이 구속될지도 모른다. 예. 그러니까 오나 리스크가 펑 터지면서 또 한 번 좀 주가가 떨어지면서 투자자들 가슴을 지금 조마조마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댓글에도 여러 청취자들이 하이브 주식 나 물려 있다 이런 가슴 아픈 댓글들을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십니다. 근데 또 이런 엔터가 또 호재가 생기면 또 확 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그 골문 상처를 드러내고 깨끗하게 한다는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입증이 되면 오히려 주가가 대폭발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또 주식 투자하다 보면 또 일희일비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그 사람의 심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자. 다음 소식은요 또 LG입니다. LG. LG가 또 대형 상속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구광모 회장이 또 양자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또 혼란과 복잡한 상황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건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들여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 복지재단 대표와 또 남편 윤관 대표. 네. 지금 이미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한번 좀 간단히 살펴보고 갈까요? LG그룹 하면 착한 기업의 대명사. 적어도 LG그룹 스스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고요. 그렇습니다. 또 뭐 의사상자도 뭐 지원하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회사의 그 어떤 경영 이념 중에 하나도 정도 경영이라는 것도 있고요. 바르게 경영하겠다. 우리는 법을 절대 어기지 않겠다. 그다음에 또 인화와 화목의 기업. 그래서 그동안에 약 80여 년 동안 다른 어떤 기업보다 좋은 이미지를 쌓아왔는데 맞아요. 지금 이 회사가 지금 4대째 경영에 넘어와 있습니다. 창업주 구인혜, 구자경, 구본무를 넘어서 지금 구광모 회장님까지 왔어요. 그런데 사실 이 구광모 회장은 양자로 들어가신 분이고 적장자의 딸인 구연경 대표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전대 회장 구본무 회장의 장녀거든요. 근데 여자란 이유로 이제 일단 경영권 승계에서는 밀렸습니다. 이게 사실 원래는 사촌이었는데 이제는 형제자매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입적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아버지 구본무 회장의 재산 이게 양자인 구광모 회장한테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시 돌려내라. 이 소송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아주 치열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이와는 또 별도의 사건인데 검찰로부터 이제 기소가 된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LG가의 4대
적장녀라고 할 수 있죠. 예. 적장녀인 구연경 씨와 네. 그의 사위 윤관이라는 분인데 이 두 분이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예. 또한 이게 주가 조작과 관련된 어허. 사건입니다. 사실 윤관 대표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 예, 다른 사건도 윤관 대표는 지금 많이 지금 그 계류가 되어 있는데 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된다. 그런데 네. 구본무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예. 그 돌아가시면 보통 돌아가신 분 고인의 영정을 들고 네. 제일 먼저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장례식에 가면 예. 그게 최고의 적장자가 들고 다니는 예. 관행이 있습니다. 우리 예. 유교 문화에. 그 그렇죠. 영정을 들고 앞에 나섰던 분이 윤관이라는 분입니다. 네, 지금도 그 사진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해요. 온라인에 맞습니다. 예, 있죠. 그런 사진. 그 사진이 상징적인 게요. 예. 보통은 장남이 들고 다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구광모 회장이 양자지만 장남인데 네. 구광모 회장을 제껴버리고 이제 구영경 씨, 적장녀인 구영경 씨를 하자니 LG 문화는 여자가 나서는 걸 싫어하니까 예. 구영경 씨는 안 돼. 그러니까 그 남편 윤관 이래 나오라 해서 유명해진 분 중에 또 한 분이기도 한데요. 네. 자, 이 두 분 윤관 그 회장이 벤처 기업의 블루런 벤처라는 회사를 그동안 오랫동안 경영을 해왔는데 네. 벤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스타트 기업들에게 뭐 돈을 대준다든지 또 네. 회사의 정보를 많이 알지 않습니까? 예. 그게 코스닥 상장사의 메지온이라는 회사가 아주 처음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에 돈이 대규모로 들어온다는 그 사실을 정보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인 구영경 회장 네. LG가의 상속녀니까 돈도 많고 이러니까 예. 이 주식 사라. 아. 그 주식 사니까 실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오호. 이득을 취했는데 예. 이게 자본시장법상의 굉장한 범죄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예. 무슨 회사에 특별한 변동이 생기거나 주가를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돌발 변수가 생기면 공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예. 공시한 이후에 사면 괜찮은데 이게 금융시장의 공시도 알려지기도 전에 아. 주식을 미리 정보를 알고 아내인 구영경 씨가 사 들어간 겁니다. 예. 이 대목에 관련해서 검찰이 예. 이미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 중인데 예, 이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그럽니다. 이런 거죠. 예. 바로 자본시장법상의 미공개 정보 이용인데요. 그 이게 만약에 오나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공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면 네. 개미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저 같은 개미도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손 변호사님이 개미라고 그러면 예. 진짜 개미들은 거의 뭐 미생물이라고 저도 진짜 개미예요. 네. 어쨌든 시장이 수요와 공급, 가격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공평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네. 이게 시장이 망하거든요. 그런데 미공개 정보는 바로 시장을 기울어지게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네. 이것은 재벌 총수의 가문이 겉으로는 착한 기업 정도 경영을 한다고 그래놓고 속으로는 개미들을 울렸다. 사실 LG라는 회사가 주가 면에서는 네. 정말 주식이 안 올라가는 아주 이상한 회사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답답해하죠. 네. 특히 주가가 좀 오른 경우에 LG 화학이라는 회사 네. 배터리 때문에 주가가 많이 네, 올랐는데요. 네, 네. 오르자 쪼개기를 탁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LG는 공포의 회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회사의 최대 상속녀가 이런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불법 이득을 네. 받을 정도면 자기들이 LG에 관한 정보가 얼마나 많겠느냐. 그렇다면 LG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물론 네. 아직 확정 판결은 맞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이 건은 뭐 LG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LG가에 관련된 사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LG화학 뭐 물적 분할이라든지 네. 뭐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개미들에게 좀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영혼이 잊혀지지 않는 한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메리츠 화재 관련된 사건도 좀 살펴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역시 좀 비슷한 구조인가요? 예, 그 자본시장법을 어겨서 공정하게 경쟁하지 않는 방법으로 개미들을 울렸다는 내용은 같지만 주가 조작의 수법은 좀 이제 다릅니다. 그렇군요. 이 메리츠 증권 역시 네. 증권 사고 이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또 다른 회사를 지원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정보를 많이 얻게 되는데 네. 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이나 또는 흡수 합병을 할 때 예. 특히 부정행위가 M&A 흡수 합병을 할 때 많이 생깁니다. 흡수 합병할 때 정보가 그게 몇 대 몇으로 예. 하느냐. 사실 이재용 회장의 삼성 사건도 예. 몇 대 몇이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맞아요. 몇 대 몇이냐. 그게 예. 핵심의 그쵸, 초점이었거든요. 예. 합병 비율. 예, 그런데 이런 합병 비율을 미리 다 알고 메리츠 증권의 사장님들을 비롯한 최고위층들이 주식을 사들어가서 부당이득을 취한 겁니다. 야, 이것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금융기관을 공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누구를 믿고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런 대목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은 주식 경제가 좋아도 주식 사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나라야. 일부 힘 있는 자들, 일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을 전횡, 농단한다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반드시 혁파하겠다라고 선언한 지 얼마 안 되는 사건에서 지금 상황에서 터진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들을 과연 사법당국이나 또는 검찰이 어떻게 처리해 가는가 이것은 세계의 어떤 하나의 그 감시망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지금 이 상황을 진짜 주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좀 바꿔야 된다. 그래야 주가가 정상화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잘 될까요? 뭐 현재 새로 출범한 정부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고요. 확고해요. 그다음에 지금 상법 개정 1차로 한 번 했는데 또 2차 상법 개정도 있습니다. 이런 연이은 조처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는 상당히 큰데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사법부 판결 과정에서 재벌 총수들이나 특히 그 큰 손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선의로 잘 봐주는 그런 판결의 경향이 많이 있었고 특히 그 뒤에는 강력한 변호사 이 법 기술이 또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법 기술이 작용하지 않고 시장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좀 근본적으로 혁파하자 이런 움직임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또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우리 주식시장의 그동안의 나쁜 관행들이 좀 사라지고 제대로 된 어떤 공정하고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깨끗한 시장이 되어야 이제 많은 개미들도 투자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정말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렀나요? 다 끝났네요 벌써. 네. 오늘도 여러 생생한 이야기 전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아주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김대호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